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블로그 대량으로 글쓰기, 그리고 이미지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블로그를 쓴다,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를 쓰려고 하면 같은 사진이 너무 겹치니까 이건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넘어서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블로그를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블로그가 죽을 거다라는 상상을 하는 즉시 어떻게 되죠? 블로그 쓸 이유가 없죠. 혹시라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블로거가 됐습니다. 1년 후에 됐다고 쳐요.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광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글 쓰실 건가요? 광고를 받는단 말은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받을 것인가 라는 거죠. 광고를 해본 사람들은 이 광고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죽어본 사람들은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열심히 블로그를 키워서 파워블로거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혹시라도 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노력했던 그 가치가 다 사라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어떤 글을 쓰더라도 노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루 또는 뭐 한 달 동안 돈을 벌었지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떠한 과정이든 다 배워가서 차후에는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화를 만들겠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지금부터 쌓아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20개 정도 광고글 썼습니다. 블로그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수익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발전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화를 먼저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글을 쓴다라고 하면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이 있다라고 하면 기자단들에게 이런 키워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제목에다가 쓰게 되죠. 온라인 마케팅 강사. 그리고 거기에 본문에도 이런 키워드를 4번 정도 반복하는 식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제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럼 본문에다가 우리가 요청된 내용들을 쓰겠죠.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물론 편집된 사진이거나 캡처한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가지고 글을 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채워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반복을 시키죠. 지금 한 4번 정도 반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제가 공부하다가 마케팅이 어려워서 온라인 마케팅 김대현 강사를 찾아갔다 라고 글을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4번 반복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케팅이라고 쓰지 않고 홍보란 단어로 쓴다거나 또는 여기에 온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SNS라고 쓰고 강사 대신에 선생님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키워드는 제목과 동일한 키워드를 한 4번 정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글 쓰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쓰진 않는다. 블로그를 쓰다 보면 글쓰기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만 넣고 이렇게 글을 반복하시는 분. 내용이 없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아까처럼 글을 쓰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익히셨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다 뽑아서 각각 매일마다 글을 써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대량의 키워드, 이 키워드를 전부 다 쓰려고 하면 지금 몇 개가 될까요? 지금 200개가 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하나씩 다 써야 됩니다. 제목에다가. 매번 글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은 또는 이 글을 본 사람, 이분들은
동일한 내용들을 보게 될까요? 온라인 마케팅 과정, 디지털 마케팅 학원, 온라인 마케팅 과정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여기는 세계 유일, 노마드 루이스, 웰컴 투, KKJ 이렇게 나와 있죠. 디지털 마케팅 학원. 여러분들이 같은 사진으로 또 다른 글을 썼다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인지를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런 사진들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면 되게 다양한 사진들이 있죠. 아마 겹쳐 있는 사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겹쳐지려고 하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말고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러면 제 얼굴이 나오겠죠. 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진을 바로 찾아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사진이죠. 그런데 올라와 있습니다. 왜 올라왔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사진은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외곽 부분에 앨범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앨범이 있지만 작은 게 들어가 있네요. 또 동일한 사진 나오네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미지를 편집해서 쓴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인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있는 사진들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블로그에 한번 쓰게 되면 다시는 쓸 수가 없다 인 거죠.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사진은 우리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사진을 포토스케이프에서 재편집을 보통 합니다. 하나의 사진을 편집할 때는 사진을 가져오고요. 우리가 기본에서 색상에서 채도를 살짝 바꿔주고요. 사진을 자릅니다. 저장. 바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일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 사진을 다시 쓰는 거죠. 다시 다음 사진 넣고 자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버리는 꼴이 되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새 폴더 만들어서 1, 2 그러면 저는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겠죠. 여기에 새로운 사진을 하나 만들었다. 이미 사진을 한번 썼기 때문에 다시 이 사진 가지고 또 자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테두리도 만들고 다른 입으로 저장. 그러면 1번이 아닌 2번 폴더에다가 사진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기존에 있던 이미지가 아니고 다른 사진 2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10장을 채워서 새로운 블로그에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보면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차량 번호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면 모자이크를 처리해도 되고요. 또는 효과 브러쉬에서 흐리게 해서 번호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또 저장. 다른 입으로 저장. 2번에 넣으면 되겠죠. 또 한 번 더 잘라서 채도를 살짝만 바꾸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외곽선을 살짝 넣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2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사진을 10장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만들었다고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전체를 드래그해서 F2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바꾸죠. 우리가 글 쓸 내용은 와인 도매업체라고 검색을 합시다. 아이고. 다시 와인 도매업체. 그러면 파일명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RC 동영상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고요. 아마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드래그해서요. 가져오고 상세 꾸미기에 디자인에다가 또 자막 이쪽이 문의는 이렇게 남길 수 있고 텍스트 밑에 하단 부분에 전체 적용을 하면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RC 워터마크를 빼고 제가 지금 있는 와인 폴더 2번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뭐였죠? 와인 도매 업체. 제가 쓰려고 하는 블로그 글 제목이 와인 도매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지금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블로그에 이 사진을 넣고 동영상을 넣고 글쓰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편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번 쓴 사진을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폴더를 만들어서 새로 이미지를 편집해서 가져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있죠. 일괄 편집에서 한꺼번에 사진 10장 이상을 드래그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사이즈, 특히 가로 사이즈를 통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1600으로 통일 사이즈를 맞춰주고요. 액자를 넣어주고요. 필터에서 저희가 살짝의 보정을 해줍니다. 선명하게 보정을 했죠. 그 다음 개체에서 보통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글인데요.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안 돼.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글을 옮겼다. 가로 사진도 있고 세로 사진도 있을 텐데 가로 사진도 있고 한번 세로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자리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내 위치를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하단에 놓고 거기 살짝 위로만 올리면 전부 다 오른쪽 하단에서 같은 위치 쪽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 어쨌든 우리는 사진을 한번 일괄 편집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전체 폴더의 아웃풋에 새로운 사진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토스케이프에서 저장을 할 때는 사진 편집 보세요. 저장 누르면 다른 의미로 저장할 때 여기 EXIF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보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통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일괄 편집에서도 모든 저장했을 때 여기 요 뺐어야 됐네요. 빼고 저장을 덮어쓰기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파일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을 썼을 때 노출이 잘 문제가 되지 않고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사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다. 키워드가 많이 있으면 우리 키워드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키워드가 많이 있으면 키워드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글쓰기에 가이드를 보통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아마 최종이 어떤 행동 유도를 하는 걸 거예요. 이미지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있는 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그럼 마케팅은 이 강사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라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링크를 연결을 하는데요. 한국 온라인 마케팅 협회 이렇게 됩니다. 통합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 관련된 글들은 아마 이 글을 전부 다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이제 완벽하게 세팅된 글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링크가 보통 복사해서 글을 쓸 때 마지막에 행동 유도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냐. 강사 섭외네요. 그죠? 요거 말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링크로 연결이 될 거예요. 복사. 요거 딱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아마 온라인 사주 마스터 과정을 듣는 방법, 금액, 어떤 걸 들을 수 있는지, 그 여기서 문의를 할 수 있겠죠. 카카오 채널인데 아마 문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려움은 없겠죠. 음. 그러면 이제 지금 봤을 때 키워드를 세분화하는 것은 이미 키워드가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겠고,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인으로 좀 보면은 와인 키워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도매처 수입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판매를 하면 이런 곳의 키워드에 노출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글 쓰시는 분들이 4월 달에 이건 썼고, 이건 썼고, 이건 썼고, 이건 썼고, 이건 썼고, 노출이 됐다.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글 썼을 때 이렇게 글이 노출이 되면, 어, 글을 이제 썼을 때 아마 여기에 뷰에 상단에 노출됐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키워드가 블로그 강사다라고 하면 여기는 완료했네 라고 글 쓰고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람 브랜드를 홍보한다거나 여러분들을 홍보할 때도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아주 작은 30명입니다. 이 30명이 여러분들에게 매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고객이 가망이 있는 가망 고객이 30명이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이 키워드를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30명, 300명, 3000명이 여러분들을 매일마다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 1인당 3개까지는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요? 내 컨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같은 사진이 나한테 올라오는 걸 싫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같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썼습니다. 여기 글이 떴어요. 그러면 또 이 사진을 가지고 글을 수천 번, 그러니까 같은 제목을 쓰잖아요. 같은 제목을 절대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 블로그는. 그럼 다시 제목을 다 바꿔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키워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넣는 건데 또 하나 예로 사람들은 휴대폰에서 보든 이 블로그에 글을 들어갔다가 이 블로그를 뜯어보지 않아요. 이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를 차근차근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내용 보고 나와서 다음 글을 보고 들어가서 또 다음 글을 보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기본입니다.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할 것 같죠. 아마 그 정도까지 올라가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이고 돈이 벌고 있을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촬영해서 다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블로그 대량으로 쓰는 것들 익히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에 비즈니스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